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시니어들이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취미와 여가 활동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다수의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이제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버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들 챙기느라 취미랄 게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2의 인생이지요. 100만 유튜버이신 박막래님, 90만 유튜버인 밀라논나님, 한국 최초 시니어 모델인 김칠드님 등과 같이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남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뭘 새롭게 하고 싶다거나 꾸준히 하고 있는 취미를 갖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취미니 제2의 인생이니 그런 소리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남부럽지 않게 은퇴 준비를 끝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금전적인 준비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 재무, 일과 여가, 가족,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령 돈은 많지만 가족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고 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도 많고 가족들도 화목하지만 건강이 악화돼 병실에만 있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금전적인 준비만 떠올릴 게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취미활동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영입니다. 100세 철학가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한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인데요. 수영은 재활 운동으로 권장될 만큼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관절의 부담을 실제 체중의 35, 90%까지 감소시킵니다. 더불어 관절과 관절 사이의 공간을 넓혀주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디스크를 앓고 있는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등산이나 걷기 등의 운동도 좋지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수영이 가장 좋은 취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수영장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약 600여 개 있어 전국 곳곳 없는 곳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마음에 맞는 친구 또는 배우자와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 저렴한 가격의 수영장 이용비, 수업도 진행해 수영을 못하는 입문자분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등산입니다. 등산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1등으로 등산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등산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전국 어딜 가도 뒷산이 널려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낮은 산들이 많기 때문에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탈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한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편하게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든 쉽게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또 등산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지를 걸을 때보다 오르막을 오를 때 근육의 활성도가 2.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과 척추 기립근 운동이 많이 돼서 척추를 곧게 펴주고 허리를 보호해주어 시니어분들의 건강 챙김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산을 정복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취감을 느낄 일이 많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산이라도 정복했을 때 긍정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등산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 경관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되어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는 무릎이 좋지 않은 시니어분들은 관절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어 등산보다는 가벼운 걷기나 수영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춤입니다. 예전에는 댄스홀에 들어가 춤을 추다가 들킨 주부들을 춤바람 난 여성들이라고 해서 춤은 여성들을 타락시킨다며 금지되었었는데요. 과거의 춤바람이라는 선입견을 벗겨보면 춤은 노년기에 아주 좋은 취미입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춤을 추면 엔도핀이 나와 우울증 치료에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춤을 배우다 보면 여러가지 바디 랭귀지들을 배우게 되고 춤 동작들을 외우다 보면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대체로 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게 되어 있어 교류하기 더 쉽습니다. 부부끼리 함께 배워도 좋고 혼자 배우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관련 기관들에서 사교 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 능력이 떨어져 예전 같지 않구나를 느끼면서 망설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춤은 워낙 장르가 다양해서 나한테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배우다 보면 어느새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스스로를 보며 뿌듯해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독서입니다. 독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은 취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다양한 놀거리들이 생기니 책을 읽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은 시절 바쁜 경제활동과 생계 문제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책보단 편하게 볼 수 있는 TV를 선호하게 되었고,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시니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TV 시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독서를 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신경학자 요나스 게다 박사팀은 독서를 취미로 하는 시니어층이 그렇지 않은 시니어층과 비교해 기억력 장애가 40% 적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서는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로이스 박사팀에서는 독서, 산책, 음악 감상, 게임 등의 활동으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독서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단 6분의 독서만으로도 68%의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노안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져 독서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틈틈이 자주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근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도 있고 도서관의 쾌적한 시설로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물 키우기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에 빗대어 반려식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식물을 키우는 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려식물이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동물은 키우기 어렵고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동물 걱정도 되고 하다 보니 대안으로 반려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집의 인테리어 기능도 되고 바깥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정화도 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을 정성스레 키우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마음의 평화도 얻게 됩니다. 이런 공기정화 식물이 아니더라도 텃밭 가꾸기 등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를 활용하거나 아파트 내 텃밭을 이용해 상추나 방울토마토 같이 키우기 쉬운 작물들을 키우다 보면 시간 보내기도 좋고 작물들을 키워서 요리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운동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7, 80대를 넘어가면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운동들보다는 정신을 많이 쓰는 취미를 갖는 게 좋습니다. 다칠 위험이 적어 노후에도 평생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연필이나 붓 같은 것만 들 힘이 있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노후에 시간이 많아 잡생각이 많아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엄습해 옵니다. 홍준시은들을 잘못 사용하면 우울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림 그리기는 매우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다 그린 후에 작품 하나를 만들었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자식이나 지인들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집에 빈 공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재능이 있다면 전시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로 유명한 화가분의 경우 76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101세로 돌아가시기까지 30년간 1500여 점을 작품을 남겼고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모리스 할머니는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에요.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이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들에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여러분들에겐 가장 빠른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취미들 이외에도 금전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고 다치지 않는 취미라면 어떤 것이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니어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데 어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하기에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인생입니다. 60에 은퇴를 해도 30, 4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취미생활 없이 지내다 보면 우울감이 올라오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몸도 약해지는데 정신까지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3, 40년을 즐겁게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병원에 있거나 외로이 지내거나 하는 생활이 반복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좋은 취미를 갖는 게 필수입니다. 좋은 취미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일상 속에서 재미를 찾는 게 행복한 노후 준비의 필수 요소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하는 소소한 대화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웃고 즐기다 보면 더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며 성취감을 얻게 돼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엑스 철학가이신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노력만 하면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럼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맞는 즐거운 취미를 찾아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 길라잡이로서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